이게 시대가 한번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시승기들을 준비하다가 오늘은 다 밀어치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그래도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커다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도 2200선까지 갔던 게 지금 1400대까지 밀렸죠. 그 사이에 100대 기업들의 주가 총액이 3분의 1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공포스러운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어떤 걸 느끼냐면은 이게 시대가 한번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1세기 들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이렇게 끊겼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들어서 우리는 세계화를 이야기하고 정보통신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고 서로 왕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전 세계를 넘나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자동차 칼럼니스트이자 컨설턴트인 저로서는 자동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간의 모빌리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산업은 전환기에 들어 있습니다. 미래차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하고 있고, IT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번에 저희가 다녀왔었던 것처럼 가전박람회인 CES에서 자동차가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가 되었죠. 대신 모터쇼들은 회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볼 때 뭔가 크게 달라지고는 있는데 이번 사태가 이거를 더 촉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가속화, 이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저도 젊은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앱이나 웹으로 주문을 하고 택배로 물건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도 어디 나갈 수가 없어서, 마트가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거나 최소한 전화로 주문을 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그리 나쁘지 않고 어렵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세대가 전자상거래에 익숙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마켓들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서로 웃어가면서 덕담 한마디씩 건네던 노인분들조차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동차 산업에게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경쟁력, 그거는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빌리티에 대한 욕구가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대중교통 타는 거 두렵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재택근무를 시켜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어쩌면 커다란 빌딩 빌려서 전기 쓰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사무실을 아예 없애고 회의실이나 그냥 워킹 스테이션 몇 군데만 만들지. 그리고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든지 카페에서 일하든지 이렇게 하고 보고만 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수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거래를 위한 수요, 출퇴근을 위한 수요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나머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물건도 그렇듯이 음식도 배달시켜 먹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모빌리티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출장도 많이 갔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두세 달은 외국 나가 사니까요. 근데 그 출장의 수요도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화상회의도 많이 했지만 라이브니스가 떨어진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안 했었는데 이제는 증강현실, 가상현실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 같은 회의실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킹스맨 골든서클, 그 킹스맨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회의실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홀로그램이었던 거, 안경 쓴 사람한테만 보이는 이런 것처럼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회의실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모빌리티의 수요는 줄어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 산업은 이대로 죽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 대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태우는 매스 트랜스포테이션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라이드 헤일링, 카쉐어링 이런 거를 통해서 버스나 지하철은 물론 택시도 대체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차를 빌려서 가는 이런 것이 벌써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대중교통은 정말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가용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진받으러 갈 때 절대로 대중교통을 타지 마라. 가능하면 자가용 승용차로 이동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시대에 당신으로부터 주변을 격리할 수 있고 서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수단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가용을 탈 이유를 하나 찾은 겁니다. 그래서 자가용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죠. 장거리가 아니라 마지막 그 문 앞에까지 가는 것에 대한 소형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미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도 나 혼자 이동해야 될 때를 위해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를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뭐 전동 킥보드 같은 것도 있고요. 전동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요. 초소형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소형 단거리 교통수단들이 발달할 겁니다. 이것의 최대 확장판 해봐야 한 1인승, 2인승 정도의 도시형 전동 승용차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청나게 늘어난 택배 서비스의 수요를 감당하는데 얼마 전에 배달기사 한 분이 과로로 쓰러지셨던 것처럼 사실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을 하는 것보다 건물을 계속 올라내리락 하는 거 이것들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전에 포드가 그 로버트 회사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건물 앞까지는 차를 사람이 운전하고 가거나 자율주행 기능이 달린 차에 사람이 같이 타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배달 단계를 걸어갈 수 있는 로봇, 아니면은 뭐 레일카, 아니면은 리프트 시스템, 여러 가지 마이크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서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배달하는 거. 이런 것이 앞으로도 많아질 겁니다. 이런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를 이용한 딜리버리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우리가 실험을 했습니다. 비대면 배달 서비스입니다. 직접 고객을 만나지 않고 문 앞에 놓고 갈게요. 택배함에 놓고 갈게요. 사실 물건을 문 앞에 놓고 가는 것을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세대들도 있지만 사실은 불안해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 해보고 큰 무리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이렇듯이 자동차 산업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빌리티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제작사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전시 동원령 같은 것이 내려져서 전시 물자 생산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동차 회사가 구급 장비를 만드는데 나서려고 합니다. 옛날에 전쟁 때 민수형 공장들이 다 전쟁 물자 만들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폭스바겐이 인공호흡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페라리도 인공호흡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는 생산 라인을 쭉 타고 가던 공장 형태의 자동차 생산은 점점 플렉시블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크기의 여러 가지 용도의 플랫폼 모빌리티를 만들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시대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번 2020년 CES를 통해서 도요타가 보여줬었던 우븐시티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물론 그곳은 토요타가 미래 도시에 대해서 모빌리티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중요한 플랫폼 개념이 있습니다. 지면 위에는 사람이 살지만 지하에는 수소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 팔레테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들이 이제 물건들에 대한 이동을 책임집니다. 여러분들 아무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끝나더라도 세상은 사태 이후에 많이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원튼 원치 않든 많이 접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접한 인간은 절대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호기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라펙타의 나윤석이었습니다.